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슈들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방금 전 들어온 뉴욕 쪽에서의 소식이 있어서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양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대사 조상 쪽에 18개 은행 가운데 17개 은행이 연준의 테스트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BOA,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웰스파고 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해본 결과 18개 은행의 최악의 상황에서 4,620억 달러의 손실 거둘 것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강보합권 정도의 탄력이 시간의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 증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조정이 나왔는데요. 마감 네. 상황부터 먼저 부장님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를 이끌어왔던 외국인 기관이 모두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16.34포인트, 0.81% 내리면서 2004.40, 간신히 이제 2000선을 이제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 고용지표 호조세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의 사상 최고점 형신 이런 이제 호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한 것이 이제 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제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한 600억 정도 이제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역시 한 9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한 2.56% 정도 내리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이제 낙폭이 컸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어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7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도 이제 조정을 이제 받는 모습 보였는데요. 박스권 상단인 550선을 이제 눈앞에 두고 좀 숨고르게 들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3.06포인트, 0.56% 내리면서 이제 541.3으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요. 540선을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 주체였던 외국인이 한 달여 만에 순매도로 이제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위축되는 모습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이 한 400억 넘게 이제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코스닥이 조정을 받자 어제 개인만 한 440억 정도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본격적인 조정은 아니고요.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숨고르기 과정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긍정적으로 어제 조정을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도 2050선이 이제 저항선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1990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로 낙폭이 커지면은 1960선에서는 이제 지지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북 간 긴장이 이제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를 다소 좀 위축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울고 싶을 때 북한 리스크가 불거졌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전 협상을 백지화 선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전쟁협상 백지화 선언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이제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주들이 이틀째 초강세를 이제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방산주 스페코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최근에 이제 어제도 이틀 연속 그 상한가 기록하면서 최근에 닷새 연속 이제 주가가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정용 방향탕지기 업체의 빅텍도 이틀 연속 어제 전날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한가나 다름없는 13.91% 오르면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이제 군무선 통신장비 업체인 휴니드 그리고 유도무기를 만드는 퍼스텍도 전날이 이제 상한가에 의해서 어제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북한 리스크는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방산주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방산주가 들썩인 반면에 이 음식료주들은 상당히 약했어요. 이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식품 관련주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립식품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에 빵 가격을 올렸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밀려서 다시 인상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 이제 그런 모습 보이는데 주가도 이제 최근에 가격 인상 기대감으로 좀 올랐습니다만은 가격 처리로 인해서 이틀 연속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제1야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일부터 일부 그 하얀 설탕 제품에 대해서 역시 또 가격 인하를 단항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CJ 제1야당의 이제 설탕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요. 5% 정도 가격을 이제 인하했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의 이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뭐 조정 시 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라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일단은 좀 시장을 관망할 필요 있다 이런 또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던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주시장이 다시 재상승한다 그러면 역시 외국인 기관이 이제 수급 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사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 SK 하이닉스, 호텔신라, 현대모비스를 이제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 보였고요. 참고로 이제 기관도 KT라든가 KB금융, LG디스플레이를 역시 또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공통적으로 삼성전자를 이제 가장 많이 내다팔아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 보였고요. 외국인은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가 KB금융, 기관은 삼성전자 외에 대한항공, 현대차, 현대건설에 대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는데요.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성록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본 남자와 함께 어제 시장 특징 잡아봤습니다.